지난 7월 중순 본사 편집국은 해당 기관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주소는 남조선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로 2의 1205동 806호. 그 편지 속에는 잘못 내짚은 인생길에 대한 한없는 후회와 참다운 삶을 갈망하는 한 여성의 몸부림이 승배해 있었습니다. 그 품을 떠나서는 살 수 없기에 꿈결에도 달려가 안기고 볼을 받아도 그 품에 안겨 받고 싶은 이 마음 하나를 간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주옥순. 그는 이웃나라의 친척 방문을 갔다가 나쁜 놈들의 꾀임에 넘어 남조선으로 끌려갔던 여성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주옥순 여성이 꿈에도 그리던 조국의 품에 다시 안겼다는 소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현재에 있는 주옥순 여성과 영상을 통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말이 잘 들리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잘 들립니다. 그럼 먼저 저주로운 남조선 땅으로 끌려갔다가 조국의 품에 안긴 주옥순 여성을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많은 열남자들이 주옥순 여성에 대해 알고 싶어 합니다. 예, 저는 남조선에 끌려갔다가 얼마 전에 조국이 품에 안긴 함경북도 언성군 풍린도 농사구 제3이민반에서 살고 있는 주옥순입니다. 저는 가기 전에도 거기서 살았고 지금도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예, 그럼 먼저 주옥순 여성이 어떻게 돼서 남조선으로 끌려가게 되었는지 그에 대해 먼저 들어봅시다. 예, 저는 2011년 8월경 중국에 살고 계시는 고모를 만나보기 위해서 친척 방문차로 중국에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도착해서 고모를 비롯한 사촌들을 만나서 반갑게 회포도 나누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 친척들로부터 2008년경에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던, 그렇게 알고 있던 막내 동생 경훈이가 뜻밖에도 남조선에서 살고 있다는 그런 놀라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생이 저한테 어느 날 뜻밖에도 전화가 왔습니다. 그 애가 그때 제가 하고 하는 말이, 구 누나, 내 말을 잘 듣소. 놀라지 말고 내 말을 잘 듣소. 누나가 이제 돌아가면 북에서 체포한다. 붙잡아간다. 저는 그 말 듣고 우리 동전하고 깜짝 놀라서 왜 잡아간다고 그러느냐 하니까 자기가 남조선의 조선일보라고 그 신문 기자와 인터뷰한 내용이 신문에 큼직하게 떴다. 자기 사진까지 받쳐서 떴는데 아마 그거 북에서 보고 누나를 조사하려고 했는데 알아보니까 중국에 출국한 상태니까 돌아오면 그 자리에서 붙잡는다. 그러니 누나 가지 말고 나한테로 오라고. 그렇게 얼토당토한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라서 그럴 수 없다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난 너한테 간다는 길은 상상도 하지 못하니까 꿈에서 깨어나고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럴 때 동생이 그랬습니다. 누나가 가 있는 그 친척집은 북에서도 알고 있는 집이기 때문에 그 집에서 피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애의 말 맞다나 피신해서 다른 친척집에 갔습니다. 그게 바로 저를 고향을 그러니까 저를 믿고 보내준 사사여행을 할 수 있게끔 해준 그 조국을 의심하면서 배신하는 길이라는 거. 마음은 그렇지 않다 하지만 그때 갈팡질팡하고 믿음이 허물어지고 의심하면서 불안해하고 이거는 이 생각이 지금은 내가 배신의 길로 들어서는 길이었구나 하는 거 깨달았습니다. 예, 그러니 주옥순 여성은 동생이 가담한 정교 집단의 강박과 해유 기만을 이겨내지 못했다 그 말이군요. 그들은 결국 인신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범죄자들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동생을 비롯한 이런 자들이 혼자 움직입니까? 아니면 그 뒤에 어떤 세력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 생각은 100%로 계례 당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남조선으로 가기 전에 이제 타이 국제 비행장에서 비행기를 타야 하는데 그때 지하실에 가니까 그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때 사진 찍을 때는 우리 무슨 사진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우리를 안내하는 사람이 손에 보니까 여권이 이렇게 이만큼 있었습니다. 움직이는 사람이 30명 정도 되는데 그 30명 여권이 있었는데 알려보니까 우리가 어느새 남선 국민으로 다 둔갑이 돼가지고 타이를 관광했다가 돌아가는 남선 국민 여권이 우리 사진이 붙어있는 그런 여권을 아내자가 이만큼 쥐고 우리를 인솔하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빠져나와가지고 이제 인천공항 국제비행장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만큼 여권을 발급하고 하는 그 행위는 당국의 개입이 없이는 다른 나라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합동신문센터에 있을 때 일인데 어느 날 갑자기 앞마당에서 벅썩 와서 4층에서 내리다 보니까 탈북자 남자와 국정원 요원이 소리치면서 막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알고 보니까 탈북자 가족이 아마 같이 왔는데 여러 말 못하는 어린 아이가 떠든다고 아주머니가 복도에서 벌을 선 남편이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격분한 탈북자가 국정원 요원한테 막 대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개천대를 받자고 여기 오시라는가 하니까는 국정요원이 말하자면 실수를 했지요. 말하는 가정이 배리 불어나니까 야 우리 너 같은 쓰레기를 데려오려고 돈 뿌리면서 우리가 그렇게 품들인 줄 아는가 가랬으면 가라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개천대 받을 바에는 내 조국에 와서 벌 받고 죽는 게 차라리 낫다 하면서 이렇게 다투는 소리를 듣고 이 당국에서 돈을 투자해서 우리를 이렇게 사오는구나. 돈을 투자한 우리가 상품이구나 이런 제가 감촉했습니다. 사실 우리 국민들을 남조선으로 끌고 가기 위해 벌이는 괴뢰정보원과 남조선 당국의 이러한 모략 행위는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미 세상에 알려진 것처럼 지난해 4월에는 중국 절강성 영파에서 일하던 12명 우리 처녀들을 하루아침에 유인 납치해서 남조선으로 끌고 감으로써 부모 자식 간의 천윤을 가르고 오늘까지도 부모들이 사랑하는 딸 자식의 생사 여부조차 알 수 없어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비극을 산생시킨 장본인이 다름 아닌 괴뢰정보원 놈들이 아닙니까? 이것만 놓고 봐도 남조선 당국이 떠들어대는 자유의사에 의한 탈북이여 뭐여 하는 것들이 얼마나 새빨간 거짓말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주옥순 여성이 남조선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말을 하기 앞서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져서 참을 수가 없어요. 제가 생각한 남선에서 산 것이 6년이지만 60년을 살한 것보다 더 말할 수 있는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우선 남조선은 인간 생지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먹고 살고 이게 생지옥인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살고 싶지 않은 사회가 바로 그 남조선입니다. 조국에서 의사로 생활할 때는 그것이 그렇게 보람있고 행복한 줄은 몰랐는데 거기 도착하고 보니까 누가 나를 의사로 생각하기보다는 제가 거기 도착했을 때 나이는 만 54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우리를 받아서 일찍 남조선 사회에서는 일하지 않으면 그 순간으로 성길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누구도 우리한테 일자리를 알선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오라고 일을 시켜주겠다고 채용하는 사람도 없고 하여튼 막막하기란 건 더 말할 것이 없었습니다. 정말
캄캄하다고 해야 할지 암담하다고 해야 될지 먹고 살자면 일해야 하는데 하여튼 제가 남촌에 가서 못 해본 일이 없습니다. 제가 그 연천에 가서 일 시작한 거는 일용직이었습니다. 하루 일하면 하루 돈 주는 그런 일이었는데 거기 남쪽 바다 한 끝에 있는 여수라는 곳에 가서 이렇게 도로에 그 브로커를 꼽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오면서 차에서 떨어졌지, 구타당했지 이렇게 하니까 육체적으로 참 고달퍼서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형편이었지만 일하지 않으면 안 되기는 일했습니다. 그걸 타산해 보니까 제가 하루에 이 나이에 하루에 움직인 물동량을 계산해 보니까 5톤이었습니다. 또 그 충청남도에 있는 홍성에 가서 쓰레기를 치우는 그런 고된 노동을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저녁 8시까지 일하는 그런 일을 해봤고, 그 다음에는 그 웬만한 사람들은 하기 힘들어하고 천하게 여기는 이런 간병, 환자 간병, 그래 환자를 간병하는 일은 그렇다 쳐도 그 환자들이 돈 내고 자기를 간병하기 때문에 우리를 도구로 생각하지, 말하는 게 도구로 생각하는 그런 간병 일도 하면서 정말 말과 글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달픈 날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남조선에서 조국의 품으로 다시 돌아온 사람들을 여러 기회를 통해 만나보았습니다. 지금 남조선은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각종 사회학이 범람하는 것으로 해서 헬조선이라 불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곳에서 탈북자들이 직업을 얻는다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 실업률로 치면 세계 1위라고 하는 그런 남선사에서 박사 5명 중에 3명이 실업자라는 이런 공식적인 발표를 두고 생각해 볼 때 탈북자들의 실태는 더 말할 수 없이 참담하고 암담합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 와서 이제 이런 거 모두 감수하고 내가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탈북자를 누구도 채용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는 일은 그래서 말하자면 술집에 가서 몸 팔고 자기도 팔고 몸도 팔고 넋도 팔고 그런 일 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일을 해보았던 그 커피점에는 탈북자 여성들이 아가씨로서 일하는 그런 처참한 광경을 제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제가 한번 이제 짐을 싣고 택시 타고 우체국에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택시를 좀 탑시다. 어디까지 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과정에 제 말도가 아마 중국말과 비슷하니까 중국 교포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난 교포란 말 안 해서 난 북에서 온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했는데 그 택시 운전수가 제거 세터민이에요. 세터민이라는 건 탈북자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니까 두말 하지 않고 목적지에 가기도 전에 택시를 길 옆에다 막 급정거 시키면서 제 짐을 막 내려뿌리면서 당장 내리라는 거지. 뭐 물어보고 어째 그러냐고 물어볼 새도 없으냐. 그러면 탁 닫고 쌩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건데 이렇구나. 어디다 말할 데도 없지 뭐. 그 사람들 냉대와 멸시와 천대는 응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너네 인간이냐 이런 뜻이라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일하게 된 학교에서 교장으로부터 들은 말이 하면 여기서 외교관 출신이라고 말하는 고영환이라는 자도 방송에서 나올 때는 아주 탈북 정착에 성공한 듯이 말하지만 그 자도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자도 이제 남조선에 들어간 지가 한 20년이 되는데 거기 가서 남순 여성과 결혼해서 아이도 낳아서 이제 대학 공부하지만 지금도 집에 들어가면 남의 집 같다는 거. 아내와 아들은 나를 탈북자라고 가정에서도 외모금 내고 속도 주지 않고 이래서 20년이 되어 오지만 아직도 가정에 들어가면 남의 집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 이야기하고 남조선 사회에서 탈북자들 갈 길은
범죄 일밖에 없습니다. 어디 채용할 데가 없고 일할 데가 없으니까 돈은 벌어야지. 그러니까 그래서 마약 밀수, 그 다음에 또 그 돈 있는 자들이 하수인이 돼서 누굴 때려주는 일, 그래서 뭐 폭행하는 일,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다, 그거는 돈 버는 길이 그 길밖에, 그것도 또 그렇게 하는, 그것도 요행수고 횡재라고 봐야 됩니다. 저는 이거는 저를 신변 보호한다고 그 명목하에 저를 감시하는 그 담당 형사의 이야기를 직접 들은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저를 보고 인천 감옥 수감자의 70~80%가 다 탈북자다. 정말 남조선 당국자들이 떠드는 탈북자들의 성공적인 사회 정착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만합니다. 그 말 자체가 완전히 모략이고 기만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남조선 당국과 적대 세력들은 막바지에 이른 탈북자들을 우리 공화국의 실상을 왜곡하고 날조하는 모략 방송이나 편지물들에 내세워 거짓을 유포시키고 있는데 그에 대해 할 이야기가 있습니까? 참 이야기하자면 부끄럽기도 하고 가슴 치는 분통을 금할 수 없는 게 저희 조카도 또 그 방송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큰 아이가 주1경이고 그 다음에 동생이 주5경이고 이렇습니다. 일경민 그 가서 거기서 이름을 바꾼 곳이 주찬양이라고 하는데 이 방송 편집물에 고정 출연자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저기 있을 때는 이 방송 편집물을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 편집물이 방영됐을 때 여기서 한 마을에 살던 절교머니라고 같이 가 있는데 그 절교엄마가 전대 전화가 왔습니다. 은경아, 너희 조카들이 이제 만나러 갑니다. 방송 프로에 나와가지고 매매 염소가 줄지어 가요. 그 노래를 둘이 부르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정말 나는 분통이 머리끝까지 치밀어 참을 수 없어서 당장 그 애들이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한달이면 달려가서 그 애들을 한마디로 말해서 되게 욕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면서 그 애들 욕하면서 생각한 게 뭐인가, 너희들이 거기 있을 때는 이 왕고모를 어려워도 하고 또 친근감도 가지고 관계가 없었는데 여기 와 보니까 어딘가 모르게 사이가 있구나, 너희들과 나의 사이는 넘지 못할 간격이 있구나,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호되게 욕했습니다. 제가 이 남조선 사회에 나오기 전에 이제 학동신문센터라는 데 있으면서 월남 도서관 반역사들이 와서 먼저 이렇게 정착 사례를 성공 정착 사례라고 하면서 이렇게 강연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일일이 다 말할 수 없지만 충격을 받은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이름은 자기를 소개하는 게 김성민이라고 하는 그런 자가 와서 강연을 하는데 다른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가 하는 말이 자기 여기 이름은 김성민이고 본명은 김진이라는 거, 자기가 무슨 족보 있을 때 무슨 어떤 일을 했다면 떠버리는데 그건 믿을 수 없는 일이고 얼마나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가 하면 자기가 유명한 시 어머니 당부를 쓴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누가 나보고 무슨 이렇게 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시 어머니 당부를 썼다는 그 사람의 입을 찬찬히 쳐다보면서 이랬습니다. 너희 어머니가 너를 안아서 젖을 먹일 때 너한테 이렇게 와서 반역자가 돼서 저렇게 입에다 담지 못할 차마 사람이라면 도리를 떠나서 인간으로서 우리가 있는 게라면 저렇게 떠버릴 수 없는 말 떠버리라고 어머니가 너에게 당부했더냐. 내가 혼자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시는 우리 공화국에 이름 있는 시인이었던 오영재 선생이 쓴 유명한 시가 아닙니까? 우리 인민들 속에 너무나도 잘 알려지고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시까지 제가 썼다고 하면서 구린내 나는 제 몸값을 조금이라도 올려보려고 날뛰는 이런 인간 쓰레기들의 노절한 행위가 허용된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그런데 글쎄 자기가 썼다 뻔뻔하게 말하는 이런 뻔뻔스러운 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남수선에 가서 이름을 바꾼 김유송이라는 자를 만났습니다. 제가 그 방금 나와서 일자리가 없어 그렇게 할 때 누군가 그 탈북자라고 경영하는 그런 충청남도 홍성군 금마면에 있는 그 김유송이라는 자가 경영하는 그런 배양부소 그 공장에 가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일하는 거라는 것도 그렇지. 남이 다 버리고 간 건물에서 형식상으로 그 남조선의 그 악질적인 그런 어떤 그 지모이라 하는 그 사이 그 사총을 받아가지고 지금 거기서 좀 그 허세를 부리며 하는 그런 자가 김유송이었습니다. 그 회사에 가서 일하게 됐는데 그 회사 그때는 버섯이 재배되지도 않고 거기는 오물 쓰레기를 청소할 때인데 아마 거기서 나오는 버섯을 광고를 하겠다 하면서 어느 만한 수령을 요구하는 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가 당황하니까 버섯이 지금 재배되지 않는데 당황하니까 거기서 일하고 있던 한 그 키 큰 그 중국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를 급히 중국에 보내면서 중국에 가서 그 버섯을 가져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 버섯이 자기네 회사에서 생산된 물인 것처럼 그렇게 선전하려고. 그럴 때 제가 생각했습니다. 야, 니는 이랬으니까 저국에서도 도망쳤겠구나. 이렇게 순사기 협잡치고. 그러니까 거기서 성공했다 하는 탈북자 순서를 보면 악질 순서가 사기 순서입니다. 사기치고. 저 김광기라는 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짚고 나오겠습니다. 이자가 얼마나 1등 사기꾼인가 하면 그 주위에서도 김은가와 같이 짝짝꿍 하는 자들도 똑같습니다. 제가 이 학교에서 아이들 기숙하는 학교에서 돌보는 일을 할 때 있은 일인데 제가 어느 날 고민 안 하고 살아본 날이 없거든요. 그래 아이들 다 재우고 너무 고민스러워서 그 기숙사 앞에 있는 공원에 나와서 한참 울다가 들어가니까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김은강이와 그와 짝짝꿍 하는 자들은 채경이가 너무 신경적 자극을 주고 정신적 부담을 줘서 내가 이렇게 부담스러워했다. 그래서 오죽하면 저국으로 북으로 가고 싶어 했겠냐 이렇게 막 날조해가서 말해가지고 이 내용을 어떤 무슨 국회의원이란 자한테 가서 말하게끔 저를 유도하고 그래 모르고 가봤는데 그 국회의원을 만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때 그 국회의원을 물어보는 자리에서 김은강이가 요구한 대로 말하지 않고 난 자체로 내 사생활이 고민스럽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그건 여기서 아무 관계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김은강이가 저를 얼마나 이모저모로 모략하고 헐뜯고 앞길을 막고 이런 잔지 한마디로는 이 김은강이라는 사람이 1등 사기꾼입니다. 예, 그 쓰레기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 공화국을 모해하고 헐뜯는 악선전을 강요하는 자들이 바로 남조선 당국과 적대 세력들입니다. 그러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아무리 적대 세력들이 거짓을 내돌려도 진실은 언제든지 드러나는 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서 조국으로 돌아올 결심을 하게 되었는지 그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초기부터 선택은 아니지만 끌려갈 때부터 반드시 조국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결심 하에 이렇게 남조선으로 나가게 되었는데 어느 하루 한순간도 그 생각을 안 해본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이 없으면 저는 죽어버린 지 이미 오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하고 나한테는 죽을 권리 마저 빼앗긴 이런 썩어 빠진 남조선 사회에서 더 살고 싶지 않아서 어느 기회에 반드시 탈출하겠다 이렇게 계획하고 있다가 금년 7월에 제 6월 23일까지 일했습니다. 그리고 7월에 중국을 떠나서 남조선을 떠나서 중국에 도착해서 조국에 돌아왔습니다.
정말 지옥 같은 남조선 사회에 대한 환멸과 조국에 대한 그리움이 이런 영단을 내리게 했구만요. 맞습니다. 그 탈북자 대다수가 비록 고향에 죄를 짓고 반역의 길을 걸었지만 그 대를 묻은 고향을 그리워하고 가족을 그리워하고 키워주고 삶을 누리게 해준 조국에 대한 배반으로 인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못 이기면서 사는 탈북자들이 모두가 그렇다고 말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조국에 돌아가는 저에게 나도 함께 가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한 사람도 있고 또 후원도 해주고 돌아갈 수 있게 응원도 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참 적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심정도 저와 다를 바 없지만 그 조국에 대한 죄책감으로 해서 고향 앞에 진 죄로 해서 선뜻 용단을 내리지 못하고 그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주옥순 여성이 얼마나 그리던 조국이었고 고향이었습니까? 그럼 조국의 품에 안겼을 때 느끼었던 감정에 대해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제가 조국의 품에 안기고 조국 땅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의 감정은 제가 알고 있는 조선말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그 감정은 왜 조국을 어머니라고 부르는지, 어머니 조국은 나의 가족이다 이런 신념 밑에 살아왔지만 그 제가 조국이 품에 안기는 순간 어머니 조국은 왜 어머니 조국을 왜 어머니라고 부르는지 이것을 너무나 똑똑하게 절감하였습니다. 예, 참 가슴 뜨거운 말입니다. 그 현재 남조선에 있는 탈북자들에게 하실 이야기가 있습니까? 제 동생을 비롯해서 제 조카를 비롯해서 탈북자들한테 간절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어머니 조국에서는 탈북자들이 하고 있는 나쁜 짓을 낱낱이 다 알고 있다. 수시해보고 있다. 이제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과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법 규정이 꼭 생길 것이다. 제 돌아올 때도 동생하고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자격을 꼭 지켜라. 일단 지금 조국을 배반하고 고향을 등지고 온 것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지만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용서하게 될 때 살이 떨리고 치 떨리게 중호스러운 원수가 되지 말고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자격을 꼭 지켜달라. 이런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예, 조국으로 다시 돌아온 주옥순 여성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남조선 당국의 비열한 유인 납치 행위와 그자들이 떠들어대고 있는 탈북자 정착 성공이요 하는 따위의 궤변의 호황성을 다시 한번 똑똑히 알게 되었으리라 봅니다. 더불어 언제나 따사롭고 넓으며 자유로운 조국의 품을 찾는 수많은 인생들의 절절한 마음도 함께 느꼈을 것입니다. 조국의 품에 안겨 터치는 한 여성의 고백, 이는 곡절 많은 운명의 길을 걸어온 한 인간의 진정이고 세인의 양심에 보내는 호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주옥순 여성과의 영상 대담을 그가 쓴 편지의 한 구절로 끝마치려고 합니다. 심술 부리고 투정질해도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과 헌신으로 품에 안아주는 그 가족의 품을 떠나서는 목숨이 있어도 숨 쉴 수가 없고 눈 뜨고 살아있어도 삶의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 적막하고 숨막히는 땅에서 패보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눈물 겹도록 그리운 가족, 그것은 고향의 정든 집이었고 일터로 오가던 정겨운 마을길이었으며 떨어져서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조국의 품이었습니다.